자,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이 분할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바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압력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려는 당연히 한국이 되겠고, 이 한국의 이 수출 노선에서 반도체를 제외하자면요. 모든 성장이 다 역성장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수출 비중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산업이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반도체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결국 반도체를 찾는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현재 부족해지고 있어서 이 반도체 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율을 원하고 또 한국에서도 무작정 반도체를 찍어낼 수 없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금 저런 중국의 압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지금 당장 크게 효과를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출 경쟁 확보를 위해서는 이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이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이 반도체 가격을 반드시 낮춰야만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역시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의 대부분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D램 반도체 대부분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자,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분쟁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두 회사가 현재 관세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급망이 얽히고 설킨 반도체 업계 특성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맞불 보복 관세가 반도체 공급망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당연히 회사의 매출에도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이라고 17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데이터센터,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대규모로 필요로 하게 될 거고, 이 산업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달라붙게 되는 관세와 규제가 미래 산업을,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고 수요 또한 위축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중국은 그저 반도체를 조립하는 하청기지 역할에서 이제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 뭐 핵심 기술력을 가진 이러한 나라로 성장하겠다, 뭐 이러한 야망을 현재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중국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현재 중국과 무역 통상에서 날카롭게 각을 세웠고요. 그 중심에 기술 산업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오는 15일에서는 마침내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치에게 무려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요. 다양한 반도체 제품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에게 똑같은 수준의 맞대응을 경고하고 지금 나선 상황이고요. 더욱이 중국에서 현재 저 두 가지의 문제와 더불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 인상, 이거는 바로 반도체 업계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즉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쓰이는 전력의 양은 상당합니다. 이게 24시간 내내 돌아가요, 반도체 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당연히 엄청나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산업용 전기의 단가를 올리게 될 경우 반도체 생산 원가의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뭐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V, 스마트폰, 자, 이런 산업용 전기 인상은요, 소비자가의 인상으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껏 넉 달간 공석이었던 한국전력의 신입 사장, 자, 예상대로 김종갑 전 한국 지멘스 회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2007년부터 4년간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과 이사회 의장을 맡았으면서요, 하이닉스 반도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이번 한국전력의 2분기 연속 적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구조조정, 이것을 필시 단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한국 최초 가압 중수로용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 자, 이게 조기 폐쇄가 결정이 되면서 현재 국내의 원전 운영 관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고리 원전에 이어서 두 번째 폐쇄가 결정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전 폐쇄에 따른 평균적인 전기 생산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만성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전기세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력 시장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가정용 전기가 25%를 차지하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가정용 전기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용 전기 인상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 설마 저 공약을 깨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중국의 반도체 견제와 전력에 대한 고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 주가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국 당국의 반도체 단합조사를 통한 반도체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는다.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통상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 인상 결정 예정으로 인한 타격 때문이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이런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미치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긴 겨울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반도체에 너무나도 편중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의 문제를 넘어서 이는 국가적인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아주 큰 사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삼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대기업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대기업의 체질 개선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정부는 대기업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세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착복하는 이러한 인간들을 조져야 되는데 이 대기업을 죽이고 있단 말이죠. 좋습니다. 대기업이 노키아처럼 쪼개지고 갈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나고 있느냐, 바로 중소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펀더멘탈은 매우 약합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갈기갈기 쪼개져서 그 부산물들이 떨어져 나와도 그것을 받아먹을 힘이 없어요. 왜? 대기업에 의존한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없으면 중소기업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승냥이 때처럼 삼성이나 현대를 물어뜯어서 그것을 이 배불리 먹는 애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또 외국 자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조건 중소기업의 펀더멘탈을 키워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어야만 진짜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번 정부는 뭘 하는 거야? 에? 대기업의 규제와 제재,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하면 안 되죠. 그 안에 암적인 존재들을 걷어내야 되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런 새끼들 몇몇이 거기 쳐 앉아갖고 국민들 혈세 뽑아먹고 지들끼리 계속 세습 받고, 이게 지금 문제지. 자꾸 왜 오만 겉핥기식으로 다른 데만 계속 화살을 겨누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삼성이나 현대가 언제부터 그들만의 리그가 됐습니까? 에? 언제부터 이재용께 됐고 언제부터 정몽구 같은 사람께 됐어요? 그것 보면 삼성 르노 망했을 때 삼성, 에? 그때 한국 국민들 혈세 엄청 들어갔죠.
다 국민이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왜 쥐들끼리 쥐들 거 그냥 그렇게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빼먹고 3대 세습도 하고, 아니 이게 민주주의에서 왜 기업만 말은 그 여러분들이 말하던 왜 좌빨 성향을 갖습니까? 현대도 그 자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현대차를 사용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을 악용해갖고 한국 차는 비싸게 팔고 외국 차는 더 좋으면서도 싸게 팔고, 이 좀 이런 문제점이 또 나오고 있고요. 기업 문화 보세요. 완전히 북한이야, 북한. 이게 말이 되냐고. 에? 아니 망하면 갖다 돈 퍼주는 놈 따로 있고, 사업에서 수출해서 나온 돈은 지들끼리 낙수효과 없이 다 받아먹고, 이런 지금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국민들 다 죽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물가 상승 엄청나게 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영세민들 다 장사 못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회전율이 안 가. 아니, 지금까지 계속 흑자 전환으로 지금 우리나라 계속, 수출 흑자, 반도체 흑자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 이게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명확하게 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철폐를 누구에게 화살 쏘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탁상 공론 좀 그만해. 이번 정부 도대체 무슨 지식 충돌만 들어앉아갖고 저기서 아가리만 까고 있는 건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이렇게 실전에 강한 인재들을 조금 더 양성을 해서 이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히 타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대기업과 정치인들, 고위 관료층들, 자, 이런 삼박자들이 전부 우리나라에는 정경유착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인 기업을 만약에 까면 그게 바로 그냥 정치적인 이슈와 바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를 까죠? 그러면 바로 거기에 좌빨과 우빨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빨갱이, 친일, 이거 웃긴 거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노예 아니에요. 그런 이 새끼들 밑에서 열심히 따까리처럼 일하면서 돈 얼마 받았네 덜 받았네 그렇게 받아놓고 또 그 새끼들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 돈 이용해 먹고, 너 해먹었으니까 나 해먹자, 우리 순서대로 나눠 먹자, 이런 거 뒤에서 거들어 주려고 우리 거기 있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본질을 봐야 된다. 삼성을 찬미하든 삼성을 비난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자기들끼리 3대 세습으로 나눠먹는 이러한 기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 산업에 대한 육성을 교묘하게 그런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것은 버리는 그런 편협한 기업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 정부는 확실하게 정경유착에 대한 부분을 걷어내기를 바라지만, 물론 바람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처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